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드디어 원격 수업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등교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등교를 못하게 되더라도 시험 범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시험 범위는 큰 2단원까지, 교과서 65쪽까지고요. 해당되는 범위의 개념 완성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셔야 대비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제발 마지막 진도여야 할 텐데, 네, 다들 등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번 단원 제목 보시면,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무엇이고, 그 노폐물은 어디서 생성되고 어떻게 배설되는지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비슷한 내용을 중학교 때 약간 이렇게 쉽게 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설계가 뭔지를 보고 오셨을 거란 말이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노폐물이라고 하면 우리 보면서 노폐물 생성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네, 화장실이 떠오르는 거 맞아요. 거기까진 맞는데 대변 아니고요. 소변이에요. 네, 오줌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네. 대변은 노폐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음식 먹고 우리 몸에서 흡수하지도 못한 소장에서 흡수를 쭉 해서 영양소를 우리 몸에 가져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에 그 영양소를 순환기가 막 운반해준다고 했었죠, 온몸에? 그 영양소로 흡수되지도 않은 껍데기들, 찌꺼기, 껍데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대변이고요. 우리 몸에 일단 흡수를 한 애들 있죠. 일단 흡수한 포도당이라든지 뭐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 흡수했잖아요, 영양소. 그 흡수한 영양소를 가지고 온몸의 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한 다음에 그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결과물을 노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우리 몸에 노폐물로 쓰이지도 않은 것들은 그냥 똥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저기 쓸모도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쓰이고 남은 것은 노폐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줌 생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봅니다. 자, 여기에 줄을 좀 그을 거예요. 세포가요. 일단 화학 반응을 해야 노폐물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 배운 화학 반응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세포호흡. 바로 직전 시간에 배웠죠? 네, 세포호흡을 해야지만 노폐물이 생긴다. 자, 우리 몸에 세포호흡할 때 세포호흡하는 목적이 뭐였죠? 네, 에너지 얻는 거예요. 에너지 어떤 형태로 얻었었지? 이거 복습도 해볼까요? 네, ATP라는 물질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ATP 만들어 저장하고요. 또 그리고 네, ATP 만들고 열 에너지도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사실 열 에너지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열 에너지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이게 나오는 것만큼. 나는 ATP를 많이 저장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열 에너지가 부스로 생성돼요.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올수록 ATP는 조금밖에 안 나와.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겨울에는 다행히 이거 갖고 체온 유지하면 되는데 여름에는 이거 뭐 많이 나오면 좋은 건 없죠. 덥죠. 그죠? 어쨌든 간에 ATP와 열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세포호흡 할 때 생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호흡 화학식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안 넘기셔도 돼요. 선생님은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 중에요. 어디 갔니? 바로 지난 시간 말고 그 전에 시간에 요거.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여기 있네요.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서 뭐 포도당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방일 수도 있고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든 것 뿐이에요. 자, 요게 세포호흡 하게 되면 산소랑 결합해서 뭐가 나온댔지? 네,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폐물일까요? 네, 이게 바로 노폐물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노폐물 생성되는 거 하나 배웠네요. 우리 포도당 탄수화물 요거 세포호흡하게 되면요. 세포호흡 통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게 된다. 요게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얻는 걸 뭐 하려고요? 뭐 하기는 좋은 거 있잖아. 에너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세포호흡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단어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요 노폐물에 대해서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중학교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성 원소들을 배운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안 가르쳐준 학교도 있긴 할 건데 있을 거예요. 탄단지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암기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명과학이 암기 과목인 줄 알았죠? 네, 아니에요. 지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 조금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암기 과목 아닙니다. 암기 열심히 해봤자 시험 문제에 다 제시돼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 탄수화물 갈게요. 탄수화물 구성하는 원소가 이름에 나와 있어요, 사실. 탄소가 수화되었다는 얘기예요. 탄소, 영어로 C. 탄소 원소 기억나죠? 원소기호 C. 요게요, 수화되었다. H2O가 붙었다 얘기예요. C에다가 H2O가 붙은 거라서 얘는 구성 원소가 개수는 모르더라도 CHO. 이거 좀 써주세요. 이 D 아닙니다. CHO예요. 탄소, 수소, 산소. 알겠죠?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도 좀 쓸게요.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예요. 예, 물론 딴 거 약간 붙을 때도 있는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은 요거예요. 자, 단백질 가볼게요.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아시면 돼요. CHO에다가요 네모같이 보이나 자꾸 한 개 더 있어요. 요거 얘가 중요합니다. 자, 질소가 하나 더 붙어있고 탄수화물 지방은 두 개 구성 원소가 똑같아요. CHO, CHO. 단백질은요 하나 더 있죠. 단백질은 여기 표시 좀 할게요. 단백질은 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름 뭐죠? 질소.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네들이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요, CHO는요, 세포호흡할 때 기체 뭐 들어가죠? 아유, 일단 소화해가지고요. 소화 여기 적혀 있죠. 소화가죠. 소화해가지고 이 CHO로 다 분해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CHO로 다 분해하는 건 아니고, 미안. 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요.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돼요.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아, 써야 되나? 기사 써줄게요. 자, 탄수화물 소화되면 마지막에 뭐 나오죠? 포도당. 기억납니까? 네, 포도당 말고 딴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다당류 기억나죠? 포도당, 젖당, 과당 뭐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갈락토스 이런 거. 젖당 같은 거 2당류고 과당도 2당류인데 그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거. 갈락토스랑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나요? 네, 말토스 이런 거 기억 안 나나요? 네. 다 기억 못 하시겠으면 포도당, 단당류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은요, 완전히 분해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왔었는지 기억납니까? 네, 여기다 쓸까요? 지방산 나오고요. 글리세롤도 있어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단백질은 분해되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단백질은 완전 분해되고 나면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재료가 되고요. 단백질은 분해되면 아미노산 되고요. 그래요. 네. 됐죠? 그래서요, 이것들이 구성하는 원소가 지금 여기 아까 적었었거든요. CHO, CHO, 얘는 CHON이라고 했고요.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이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이 세포호흡할 때 들어가는 기체 있었죠? 네. 산소랑 만나서 O2. 여기 적어주세요. 글씨 알아보겠어요? O2?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요 산소랑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산소랑 만나면 갑니다. 요 C 보세요. C는 O2랑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학식 아시잖아요. CO2. 선생님은 지금 펜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자꾸 손으로 쓰고 있어요. 조금 알아보기 힘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H는요. H는 O랑 만나면 H2가 되겠지. 그래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세포호흡하고 나면 뭐뭐 생긴다고요? 이산화탄소랑 물. 그런데 여기 단백질에는 요거 있지. 질소. 질소는 어떻게 생기지? 선생님 그럼 질소도 산소랑 만나서 뭐 NO2랑 되나요? 아니요. 얘는 좀 과정이 복잡해가지고요. 여기 물이랑 막 산소 있는 거 만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거 돼요. 약간 독특합니다. NH, 농협 아니고요. NH3. 농협협협. 이렇게 NH3가 됩니다. 암모니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른 애한테는 암모니아가 생기지 않아요. 누가 세포호흡해야지만 암모니아 생긴다고요?
네, 단백질이 세포호흡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원소 때문이지? 예, 단백질을 이루는 요 질소 때문이지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수업 그 교과서 내용에 줄을 좀 그을게요. 자, 보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요, 공통으로 탄소, 수소, 산소예요. CHO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요. 수소는 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줄 그을게요. 그런데 단백질은 뭘 포함하고 있다고? 네, 질소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산화탄소, 물은 당연히 생기고요. 게다가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긴다. 암모니아. NH3. 요거 화학식이랑 이름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네, 단백질은 요거만 생기는 건 아니고 요거 세 개 다 생기는 거예요. 요거 화살표 색깔 보이시나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 핑크색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색. 자, 요게 세포 가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세 개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까지 세 가지가 생긴다. 단백질만 굉장히 많이 생기네. 선생님 그러면은 단백질 들어있는 고기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 많이 생겨요? 네, 당연해요. 당연히 암모니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 암모니아가 변형된 형태가 요산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걔는 이제 생긴 모양이 약간 뾰족뾰족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이제 말단을 콕콕 찌르는 통풍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너무 이것만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방금 본 그림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여기 물음표에도 있잖아요. 보실래요?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네, 단백질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질소라는 원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소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죠. 질소 때문에요. 단백질이 질소 원자를 포함하기 때문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자 배설로 바로 가볼게요. 노폐물이 생기는 거는 중요한 거 방금 끝났어요. 이 그림 2-6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중요한 그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배설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이제 버리면 되잖아.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암모니아 버리면 되겠네. 그게 배설이겠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은 거 버릴 거예요. 이런 애들을 노폐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버려야 될 물질도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독성 물질. 여러분도 뭐 이렇게 다른 거 약 같은 거 먹었을 경우에 뭐 그걸 해독한다든지 독성 물질 생길 수 있잖아요. 또는 근육에서 물질들 사다 보면 요거 말고도 다른 그 독성 물질 생기기도 하거든요. 크레아틴 같은 거. 그런 거 버릴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 버려줘야지만 우리 몸에 쓰레기가 없으니까 계속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요. 세포흡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줄 그어놓으세요. 세포흡이 세포흡이 혀가 꼬이네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배설을 꼭 해야만 된다. 내 몸속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면 비좁아서 이 물질 농도가 진해지니까 다른 물질이 이 물질 만드는 세포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순서가 밀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화학 시간에 나중에 이제 평형에 대해서 반응할 건데, 평형에 대해서 할 건데,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어쨌든 반응에 생성된 이 물질을 계속 비워줘야지만 이 세포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릴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요. 아까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 물, 이산화탄소는 크게 문제가 사실 없어요. 물은 어디로 버려지느냐? 물 어디로 버려지게요? 네, 물은요. 여러분 오줌으로 버려지잖아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 많이 끼고 다니시니까 느끼셨을 텐데. 그렇죠. 입김, 콧김으로도 나오잖아요. 수증기로. 그지? 네, 그래서 버립니다. 됐나요?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너희가 호흡할 때 내뱉는 거는 알고 있겠죠. 뭐 어렵지 않죠. 여기 바로 써볼게요. 자료 해석이에요. 47쪽에 자료 해석합니다. 이 세포호흡 해가지고요. 세포호흡 하고 나면 자, 생깁니다. 뭐가? 노폐물 생길 거예요. 노폐물 어디로 버리는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물 어디로 간다 했죠? 물. 네, 물. 여기 호흡기로 숨 쉴 때 간다 했잖아요. 물. 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여기 호흡기로 가서 배설될 거예요. 여기 적어 놓으세요. 이 화살표에다가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왜 이거 움직이니?
안 돼. 안 되겠다. 여기 놔둘게요. 잘 보이죠, 글씨? 글씨가 좀 가려지나 했는데. 자, 물과 이산화탄소는 여기 세포흡하고 나서 호흡기로 가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은 또 어디로도 가서 버려지죠? 네, 세포흡하고 나서 콩팥에 가서 오줌으로도 버려져요. 물은 여기로도 갑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1번 답 한번 적어볼게요. 세포 결과 생성된 물질 중에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가는 거는 물이랑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먼저 적을까요? 호흡기로는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고 물은 약간 나가니까 이렇게 쓸게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죠. 여기 누가 붙어 있냐면 여기 있네. 요거 간이 있네요. 선생님 1단원에서 물질 대사할 때 간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자꾸 나올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자, 간이 나오네? 노폐물 얘기하는데 간이 왜 나요? 선생님 노폐물을 오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줌은 방광에 있다가 배설되잖아요? 콩팥에서 만들어지고요. 근데 간이 왜 나와요? 봤더니 여기 보세요.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요소로 짠 변신해 나옵니다. 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암모니아 너희 혹시 초등학교 때 암모니아수라는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교과서에는 암모니아수를 뭐 달걀 썩은 냄새가 나요 하는데 아유 이거 진짜 냄새 막 하수구 냄새 썩는 냄새 막 같이 나는 애예요. 이게 독성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염색약 냄새 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암모니아 냄새 나는 게 막 있고 이래요. 이거 굉장히 독성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물론 암모니아수가 막 독극물처럼 먹으면 죽고 그런 건 아닌데 나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지금 빵 먹었는데요. 빵 안에 단백질이 먹었는데 선생님 저 지금 방금 소세지 먹었는데요. 단백질이 제 몸에 들어가서 암모니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몸에 독이 생기고 있어서 빨리 화장실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겠어요. 계속 오줌으로 배설하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우리 계속 버릴 순 없잖아. 우리 물고기가 아닌데 한 번씩만 화장실 가잖아요. 방광에 모아놨다가 그리고 내 온몸이 혈액 속에 돌아다닐 거잖아요. 어떻게 위험하겠네?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독성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어떡해요? 우리 몸에 만능이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간입니다. 예, 그래서 간 느님이 바꿔줘요. 간 느님이 야 암모니아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독 없는 걸 바꿔줄게. 야 암모니아 내가 요소로 바꿔줄게. 요소랑 암모니아랑 생긴 거 화학식 비슷한 거 같이 생겼지만 얘는 독성이 없어. 그래서 간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요. 요소 합성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뭐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요거를 요소 합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간에서 한다고요. 간에서 이 일을 한다고요. 요소 합성을. 됐나요? 합성이란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야 되는데. 네, 물질 대사할 때 예시로 나올 수 있어요. 요거를 보여주면서 너희한테 요거 동화작용이게 이화작용이게 라고 외우라고는 하지 않지만 문제에서 그냥 언급할 수는 있어요.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했어요. 이거는 동화작용이게요? 이화작용이게요? 네, 동화작용이다. 왜? 합성이라고 말했었으니까 문제에서 해준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렵게 외우지 말고요. 문제에서 합성이란 말이 나오면 동화작용이다 라고 하는 그 예시로 얘도 잘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줄 좀 그을게요. 교과서에 올라가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 안 되고요. 간에서 장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간느님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름도 모르면 안 되잖아. 간이 요소로 바꿔줘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꿔줍니다. 간혹 안 바꾸는 생물도 있어요. 생기자마자 실시간으로 배설할 수 있는 물고기들은 안 바꾸고 그냥 보내기도 해요. 가오리 이런 애들. 그래서 걔네들 가오리, 홍어 아시죠? 상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 좀 나잖아요. 네, 그 삭힌 홍어 같은 거 음식 먹는 그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삭힌 홍어 암모니아 냄새 난다면서 이렇게 할 때 그게 뭐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암모니아 냄새예요. 걔네는 몸에 있는 암모니아 그냥 내비두거든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물속에서 배설하면 되니까 자주. 그래서 요소를 바꾸진 않아.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진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네. 그런데 사람은 어쨌든 요소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어요. 요거 반드시 알고 계세요. 지금 형광펜으로 그은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얘기했으니까 눈치껏 네, 공부를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환을 한 것까진 좋아요. 한 다음에 이제 요거 버려야 되겠죠? 어디 가서 버릴까요? 요소는 오줌으로 버립니다. 자, 오줌으로 버리기 위해서 요 콩팥이라는 애한테 가야 되는데 이동은 누가 시켜줄까요? 이동은 우리 앞 시간에 했어, 이거는. 그렇지. 물과 요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이동합니다. 배설계로 이동해요. 누굴 통해서? 아이, 고마워라. 택배 역할하는 순환계 통해서요. 되겠어요? 네.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요? 네.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서? 걔도 역시 순환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호흡계로 가죠. 이거 기억나죠? 네. 아시겠죠? 됐나요? 여기도 써놓을까요? 네. 물과 요소 나왔는데 이산화탄소 없으니까 써놓을게요.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서? 순환계 통해서 어디로 이동? 호흡계로 이동. 이산화탄소 콩팥으로 가지 않아요. 오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학생은 선생님, 저는 이산화탄소가 오줌으로 배설된 것 같아요. 오줌 속에 거품이 있어요. 뽀글뽀글 공기가 나와요. 네, 병원 가셔야 돼요. 정상 아니에요. 네, 그거 진짜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어요. 그냥 병원 가시면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순환계 통해서 호흡계로 가서 배설이 된다. 그리고 물과 요소는요, 여기 배설계로 가서 배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줄 마저 그을게요. 배설계에서는요, 혈액 속에 있는,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이동했으니까 요소를 걸러내어 물과 함께 오줌으로 배설한다. 됐지요? 오줌으로 배설한다. 자, 그럼 밑에 그림 갑니다. 자료에서. 요거 아까 했던 거죠.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별표를 좀 할게요. 중요해요. 야, 오늘 중요한 거 되게 많이 나오네. 자, 자료 해석해보기 별표 하시고요. 자, 아까 1번 했어요. 호흡기를 통해 가는 거는 물과 이산화탄소였어요. 이번에 배설기를 통해서 가는 거는 뭐였죠? 네, 물이랑 어딨지? 여기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어서 배설계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란색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 이동시켜주는 거 이거 파란색 화살표 지금 선생님이 끄고 있는 파란색 화살표는 다 무슨 계계예요? 네, 이거는 전부 이동시켜주니까 전부 다 무슨 계? 네, 순환계 되겠습니다. 파란 화살표는 전부 다 순환계예요. 여기 문제에서 파란 화살표 나온 건 전부 다, 문제란다. 그림에서 전부 다 이거 파란 화살표는 순환계입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갈게요. 세포흡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가 배설되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해보자. 여기 써져 있네.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죠? 세포흡 결과 생성된 암모니아는요, 몸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암모니아는 일단 누가 얘를 바꿔주죠? 네, 일단 간으로 가야 돼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됐죠?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배설계 중에서 누구한테 갈까요? 네, 콩팥으로 가요. 누구 타고 가지? 그렇지. 혈관 타고, 혈액 타고, 순환계를 따라서요. 순환계에 의해 콩팥으로 이동합니다. 운반할까요? 운반돼요. 운반되고 나면 콩팥에서 요소가 물과 함께 걸러져 오줌이 생성된다. 오줌 생성. 그러면 어디 잠깐 보관해야 되죠? 만들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배출할 수 없잖아. 얘를 배설할 수 없잖아. 네.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몸 밖으로 배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 목표를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해야 될 내용을. 됐죠? 그 내용이 여기 밑에도 있어요. 콩팥. 줄 좀 그을게요. 콩팥이 이 역할을 한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노폐물을 버릴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배설계를 통해서 버리는 게 지금 요소랑 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에 물이 모자랄 때는 조금만 버리고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물을 많이 버리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노폐물들도 같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 성분이랑 농도 같은 거, 수분량 같은 거 조절 같이 합니다. 요거 줄 그어 놓으세요. 혈액의 성분과 수분량 등을 조절한다.
요거 우리 몸이 농도, 내가 소금 짠 거 많이 먹었을 때는 물을 많이 안 내보내요. 몸이 더 짜지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싱겁게 먹었을 때는 아예 뭐야, 왜 이렇게 싱거워, 물을 좀 많이 버리자, 쫄아들게. 그래서 물을 버리기도 해요. 그거를 배설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농도를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얘기하죠. 삼투압 조절. 또 같이 해요. 또 같이 적어 놓으세요. 혈액의 성분 조절, 수분량 조절, 삼투압 조절. 아이고, 뭐야. 삼투압 조절도 같이 한다는 거. 세 개를 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갈게요. 탄수화물이 세포 호흡에 이용될 때 생성되는 노폐물이요.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뭐였지? 적어볼까? 네, C, H, 또 O. 그럼 세포 호흡하고 나면 생성된 노폐물은요? 네, 써줄게요. 이산화탄소. 이거 CO2죠. 그 다음에 물 두 가지. 2번 문제, 중요한 거 나왔네.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물질 대사가 주로 일어나는 기관 어디였어 아까? 네, 누가 해준다 했지? 독성 없애주는 거? 네, 우리 고마운 간이 해준다고 했죠. 간. 모든 것은 간 때문이에요. 간이 해줍니다. 되겠죠?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설되지 않으면 어떨까? 여기 줄 그었잖아요. 아까. 요거 반대로 써주면 되겠네. 배설하고 나면 혈액의 성분, 수분량 조절하고 삼투압 조절한다고 했는데 요거 그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배설이 안 되면 혈액 성분 조절 안 되고 수분량 조절 안 되고 삼투압 조절이 안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이 배설이 안 되면 내 혈액량이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물이 배설이 안 된대. 내 몸속에 물이 물풍선처럼 점점 부풀어 터져 나갈 것 같아. 와, 혈관 빵빵히 터지려고 하겠네?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배설이 안 되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우리 몸이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거 안 된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내용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배설에 대한 얘기 다 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48쪽으로 가요. 48쪽 탐구활동에 보시면 실험 제목이 나옵니다.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소 나왔는데? 요소는? 네, 오줌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노폐물이 바뀐 거죠? 네,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요소로 합성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배설된다고 했는데 그 요소를 분해하는 실험을 해본대요. 굳이 왜 하지? 라고 보니까 목표 보세요. 생콩즙을 이용해서 질소 노폐물이 요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소를 바로 검출하면 좋을 텐데 이게 좀 TV에 나오는 것처럼 폼나게 이렇게 하얀색 가운을 입고 식약처에서 사람들이 내 안에 요소가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스포이드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실험의 원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소를 분해를 시켜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요소가 없으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분해시켜보는 거예요. 분해를 시켜가지고 분해가 되면 요소가 있었던 거고, 분해를 시켰는데 분해할 요소가 없었으면 분해가 안 되겠지. 그렇게 하는 실험을 해보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되나요? 아까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47쪽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약간 더 앞서 나간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실험 과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생콩즙으로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까닭을 조사. 여러분 조사해봐야 되겠다. 선생님이 수업을 그만하고 조사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요. 힘들 것 같아서 네, 조사하지 말고 지금 같이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 암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할게요. 요거. 생콩즙. 그냥 콩즙 아니고요. 익힌 콩즙 아니고요. 삶은 콩즙 아니고 구운 거 아니고 생콩즙이에요. 네, 웃기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거 중요해서 그런 거야. 생콩즙이에요. 알겠죠? 삶은 거 아닙니다. 자, 생콩즙으로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까닭을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뭘 분해한다. 분해한다? 선생님 분해 이화작용? 물질대사? 물질대사 할 땐 항상 누가 도와줘야 됐지? 그렇지, 효소가 도와줘야 됐잖아요. 그 효소가 생콩즙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쓸게요. 생콩즙에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효소가 들어있냐면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예. 좀 어려운데요, 선생님. 벌써 영어 나왔는데요. 네. 그 혹시 유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의학계열이나 그 간호사 아니면 임상병리사 이쪽 이런 의학계열로 가실 분들은 유린이란 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소변 검사할 때 그 오줌을 유린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유레아라고 하는 걸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분해한다고 해서 에이스를 갖다 붙인 거예요. 혹시 소화할 때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기억나요? 아밀레이스. 네, 그래서 뭐 에이스가 붙으면 전부 다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유레이스라는 게 유레아를 분해하는, 그러니까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예요. 여기다 적 쓸게요. 유레이스는 요소 분해 효소입니다. 되겠나요? 생콩즙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콩즙을 넣으면 요소를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 끝. 됐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조사로 가볼게요. 여기 또 있어. 요소가 포함된 용액을 그럼 확인하는 방법. 내가 컵 속에다가 어떤 애는 요소 든 컵, 안 든 컵 두 가지 가져왔어. 얘들아, 여기 요소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어느 컵에 들어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확인할래요? 네, 요거 한다는 거예요. 분해시켜봐가지고 분해가 되는 게 있으면 든 거고, 분해시킬 게 없으면 안 든 거지. 그 얘기를 써줄게요. 자, 그래서요, 그 생콩즙을 넣어봐요. 생콩즙을 넣어가지고 분해가 되는지 보는데 분해가 된 건 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게 여기서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생콩즙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효소가요, 요소를 분해합니다. 요소를 뭘로 분해하냐면, 이거 좀 쓸게요. 이걸 좀 쓸게요. 같이 써요. 자, 요소를 분해를 하기는 하는데요. 얘가 암모니아로 분해해요.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그냥 그렇게 쓸게요. 선생님, 아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다면서요. 네, 어디서? 간에서. 왜 바뀐댔지?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해서 요소로 바꿔준다고 했어. 누가? 간이. 이거는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시 분해시켜보는 겁니다. 실험 위해서.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암모니아가 생겼는지만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암모니아는요. 왜냐면 암모니아는 초등학교 때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암모니아수, 냄새 고약해요 했던 그 암모니아수. 네, 걔는 염기성을 띠거든요. 암모니아는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염기성이라는 거는 pH가 어떻게 되지? 높죠.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용액 속의 pH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pH가 높습니다. 7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비커에다가 콩즙 넣어가지고 암모니아가 생기면 pH가 상승한다 했으니까 상승한지 보는 거야. 봐가지고 높아졌는데요? 암모니아 생겼나봐요. 아예 요소 있었나봐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만약에 콩즙 넣었는데 생콩즙 넣었는데 pH가 상승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암모니아 안 만들어졌나봐요. 요소가 분해 안 됐나봐요. 요소가 없었나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나요? 여기 이해되나요? 방금 한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실험 내용 되게 어려워가지고 문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가르친 바는 다 안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안 틀리시길 바랄게요. 이해되셨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되감기해서 조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pH가 상승하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생콩즙을 넣어 pH 변화를 살펴보면 pH가 변하면 요소가 들었던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험 과정으로 내려갈게요. 자, 2번 갑니다. 자, 증류수는 아무것도 안 들었을 거잖아. 왜 넣었을까? 대조군이지, 대조군. 이거 써줄게요. 우리 생명과학 공부했던 학생들이니까 이 정도는 보면 답 나와야 돼요. 이 증류수는 대조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액 A, 용액 B, 용액 요소, 다음에 요소 용액.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비커에 양은 똑같이 넣어야 돼. 양은 똑같이 해줘야 돼. 나머지는 공평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거 뭐야? 무슨 변인? 통제 변인. 용액의 양은 똑같이 넣어줘야 돼요. 용액의 양은 통제 변인이구나 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너무 많이 힘들주네. 자, A와 B는 색깔이 똑같이 노란 액체를 썼는데요. 보세요. 그림에 보이죠? 하나는 보리차고 하나는 오줌이래요. 비슷한 색깔로 일부러 보리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럼 너희가 측정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넣으려면 이제 생콩즙을 넣어요. 왜 하필 익힌 거 아니고 삶은 거 아니고 생콩즙을 넣을까? 이거 중요하거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넣은 다음에
pH를 진짜로 측정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AB는요, 무슨 용액인지 모르니까요. 놔둬 볼게요. 자, 증류수는요, 콩즙 넣기 전에 pH가 아마 7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써 넣을게요. 7. pH 7이 중성이잖아요. 아, 이거 잘 기억 안 나요? pH 7이 중성이에요. 7이 중성. 그 다음에 7보다 숫자가 커지면, 이거 뭐야? 염기성. 7보다 숫자가 작으면, 네, 산성입니다. 혹시 이거는 상식인데,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은 들키기 전에 빨리 외우세요. 네, 무식한 거 들키기 전에 빨리 외우세요. 자, 증류수는 7이었어요. 콩즙을 넣어도 얘는 반응할 게 없어요. 그대로 7일 거예요. 10분 지나도 암만 기다려도 분해할 거 없으니까 7이에요. 야,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생콩즙 넣기 전 조사했더니 아주 약간 염기성 8 정도를 띄었대요. 선생님이 그냥 다른 사람 실험한 걸 가져온 거예요.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자, 넣은 직후에 아직까지는 그냥 7에서 8이에요.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좀 기다리고 나면 얘가 막 9점 몇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야. 오, 증가했네? 왜 증가했지?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지. 염기성. 왜 염기성 됐지? 뭐 때문에? 얘 암모니아 때문에. 암모니아 왜 생겼지? 얘 요소가 분해되어서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띠니까 9가 됐겠지. 아, 그러면 이 안에는 요소가 들어있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한 개 적어볼게요. 만약에 용액 A가 여기에 7이고 용액 B가 예를 들어서 7이고 8이고 아이고 왜 이래 글자 9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오줌이었을까? 뭐가 보리차고? 그렇죠. B가 지금 pH가 증가했잖아요. 얘는 7 그대로는 8, 7, 8, 9 증가했잖아요. 얘가 바로 안에 요소가 들어있는 오줌이었겠지.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 어디에 요소가 들어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결과 좀 바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필이면 삶은 콩 아니고 생콩즙이냐고요. 왜 안에 뭐가 들어있댔지?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했어요. 여러분,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효소는요. 그래서 4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변성돼요. 단백질은 가열하면 변성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요? 네, 탄수화물, 선생님 지방도 가열하면 변성되는 거 아니에요? 버터 녹던데요? 네, 버터 가열하면 녹죠?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다시 굳어요. 그런데 계란은요? 계란, 단백질. 후라이팬에 구웠어요?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구워서 노른자 흰자가 불투명해졌는데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 투명해지나? 아니야, 그냥 변성돼 버려요. 그래서 효소는 한번 가열하면 변성돼요. 한마디로 생콩즙으로 쓰는 이유는 생콩즙 속의 뭐? 어떤 거? 예, 효소. 누구? 유레이스란 효소가 변성되면 안 되니까 생콩즙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삶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생콩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익힌 거 쓰게?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문제 바로 갈게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과정 5에서 측정한 요소 용액의 pH는 3, 4에서 측정한 거랑 달라졌냐고 물어봤어요. 과정 5가 뭐냐면요. 10분 지나서 본 걸 말하는 거예요. 10분 지나서 본 거는 그 처음 잰 거랑 직후에 잰 거랑 달라졌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았어서 여러분들이 쓰기 싫겠지만 가상 실험을 했다고 치고 볼게요. 자, 요소 같은 거는 요소 용액은 pH가 어떻게 했어요? pH 증가했지? 아이고, 요거 아니에요. pH 증가 했다, 커졌다 라고 해야 되겠지? 됐나요? 왜? 까닭은 무엇인지 물었죠. 왜? 그렇지.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었어요. 암모니아가 어떠는데? 염기성 물질이라서. 됐지? 자, 정리해갑시다. A와 B 중에서 오줌은 어느 것일까요? 네, 아까 얘기했었죠? B예요, B.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뭐라고 쓸까요? 네, B 10분.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막 경과 후 용액의 pH가 증가했어요. 됐죠? 2번 문제 할게요. 우리 몸에 생성된 질소 노폐물 어떤 과정으로 배설되는지 발표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선생님 필기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47쪽에서 그대로 했어요. 47쪽. 47쪽 문제. 아이고, 뭐야, 글씨. 자, 47. 여러분들은 쓰세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47쪽 문제에서 했었어요. 그 자료에서. 2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3번 문제. 오줌 속에 요소가 포함된 까닭을 써보자. 뭐, 선생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오줌이니까요. 라고 쓰시면 안 되고, 문제 나오면 써야 되잖아. 어떻게 쓸래요? 오줌 속에 요소 포함된 까닭. 배설계랑 연관지 그래, 배설계랑. 뭐라고 쓰실래요? 네. 별말 없어요. 그냥 배설계에서 혈액 속의 요소와 여분의 물 등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배설함으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됐지요? 자, 창의력 4번 문제, 이런 것도 문제에서 물어보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농도 차이를 확인해 보래요. 할 수 있는 실험 설계해 보래.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똑같은 실험하면 돼요. 용액 B를 넣었잖아. 그럼 요소가 더 진한 걸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 그대로 하면 되지. 요소가 분해되는데 많이 들어있으면 더 많이 분해되겠지. 그럼 암모니아가 더 많이 생기겠지. 염기성이 더 심해지겠지. 숫자가 9에서 10, 11, 12 더 커지겠지. 그렇지. 여러 개 해가지고 생콩즙 넣어서 pH 조사해보면 창의력 4번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수업 분량이 많았는데 등교하기 전에 마지막 스퍼트 올렸다고 생각하시고 뿌듯하게 문제를 풀러 가시면 되겠어요. 암호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제 풀러 가세요.